아 57,000 요 정도는 바닥이다. 저희가 판단 근거는 네. 어쨌든 블랙락의 단가가 고정되었었고 파월 형님께서 발언을 너무 좋게 해주셔서 만약에 정말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면 저희는 요번에 접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양적 긴축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주는 거구나. 코인은 유동성이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항상 유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동성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좋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8, 9월까지 기다려야 되나 싶었는데 저는 그래도 6월달 정도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5월달은 좀 부침이 있긴 하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네, 정말 뵙고 싶었던 분인데 네, 팽돌이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책을 한 권 쓰고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안필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투자 하시니까 네. 네, 요새 사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울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지금 좀 많이 빠졌는데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좀 되게 걱정하고 그다음에 다들 이제 상심해하고 하는데 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힘들 거예요. 근데 이 힘든 거를 버텨내고 네. 참아내는 사람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네. 사실 제가 옷도 그래서 오늘 제가 초록색을 입고 왔는데 이거 메로나 네, 잔대 네. 양봉을 기대하며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좀 색상도 좀 네, 맞춰서 네. 입고 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FOMC 있잖아요. 네. 하기 전에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57,000을 내려가면 52,000인데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쉽게 해서 이제 블랙락이나 이런 기관들이 샀던 평단가가 57,000, 8,000인데 이걸 밑에 떨어지면 얘네가 패닉셀이 올 수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사람들은 블랙락이 이번에 이제 ETF를 출시했을 때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기관 자금은 한 5%? 개인 자금이 오히려 9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들이 투매를 할까봐 제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 우리 파월 형님께서 사람들은 뭐 매파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 야, 나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그때부터 저는 희망을 가졌거든요. 네.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얘기 뭐냐면 더 이상 최악은 아니다. 네. 왜냐면 금리 인상 할 거 제가 걱정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사이클이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금리 인상 발언이 나왔으면 정말 고민했을 것 같아요. 손절을 쳐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원래 손절을 안 하거든요. 네. 책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물타기 무조건 물타기라는 사람이지 손절 네.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네. 다행히 금리 인상을 안 하는구나. 네. 근데 거기다 더 좋은 발언이 뭐 있었냐면 저는 금리 인하보다 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유동성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지를 고민해봤는데 파월 형님께서 또 양적 긴축을 줄이겠다. 그 얘기는 유동성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자네들님 우리 누님께서 국채 매입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게 네.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우상향인데 그럼 지금부터는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코인 투자 오래 했던 지인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리고 코인 투자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야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56,000 떨어졌을 때 추매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좀 샀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용기 있게 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저희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이 물론 52,000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는 57,000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물려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그랬더니 아니 블랙락도 물리는데 다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냥 물려서 가겠다. 아니 기관도 물리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물리는데 뭐 네. 같이 물리는 건 괜찮잖아요. 네. 혼자 힘든 건 정말 힘든데 같이 힘든 건 같이 힘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커뮤니티를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 하락장에는요 사이가 네. 다 좋아요. 야 그래 우리 열심히 하고 힘내자. 야, 그래, 잘 참고. 네. 왜냐면 다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야 그리고 또 막 되게 친하게 잘 지내는데 네. 오히려 상승하게 왔을 때는 차이가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더 오히려 사이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정말 코인 투자를 열심히 했고 오래 했던 사람들도 요번에 네. 다 물렸어요. 왜냐면 3월 말에 장대 양봉으로 끝났어요. 네. 그러면 월봉이 양봉이라는 뜻은 네. 차트를 제가 좀 많이 보지는 않지만 네. 상승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4월 초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4월 일주일까지 그러니까 4월 초 한 4월 7일까지 상승분이 더 가면 네. 지금 남아있는 내 코인의 반이나 한 30% 덜어내야지. 빼야지 네. 4월 1일부터 하락을 하는 거예요.
못 나왔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4월 1일 날 하겠으니까 올라가겠지? 네. 계속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 지인들한테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항상 물리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왜냐면 바닥을 네.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일단 뭐 책에 말씀드렸죠. 섣부는 물타기는 안 되니까 일단 기다립시다. 그래서 기다린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다리다가 57,000 요 정도는 바닥이다. 저희가 이제 판단 근거는 네. 어쨌든 블랙락의 단가가 고정되었었고 파월 형님께서 발언을 너무 좋게 해주셔서 왜냐면 만약에 정말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면 저희는 요번에 접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양적 긴축 줄일 겁니다. 네. 부터 시작해서 국채 매입을 다시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DB투자증권의 문홍철 팀장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역발상도 많이 하시고 뭔가 좀 되게 설명 되게 잘 하시는데 네. 그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코인은 유동성이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항상 유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동성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좋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8, 9월까지 기다려야 되나 싶었는데 저는 그래도 6월달 정도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5월달은 좀 부침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하건 못하건 다 물렸다. 나만 물린 거 아니니까 괜찮고 네. 그러면 같이 물려 있으니까. 그럼 네. 그 조정이랑 네. 그다음에 하락에 대해서 네. 그걸 뭐 그럼 이게 어떻게 조정인지 어떻게 압니까? 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항상 그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락장 중에 상승인 건지 아니면 하락장 중에 하락인 건지 네. 상승장 중에 하락인 조정인 건지. 건지. 예. 네. 근데 지금은 상승장 중에 하락했잖아요. 네. 이건 조정인 거죠. 왜냐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상승장이었으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책에 나온 내용으로 우리는 지금 여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가을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20-30%의 조정은 항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네. 제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제 감으로는 지금은 조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그래서 더 샀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그 코인 가격에 맞는다고 하면은 추매할 네. 생각인 거지 여기서 물러날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던지고는 안 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약세장이 오면서 지금 네. 뭐 56,000 막 빠졌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과감하게 제 코인 계좌를 다 깠거든요. 네네. 지금 나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 팔았다. 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위안을 많이 얻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응원을 더 많이 해주시더라고. 네, 맞아요. 네, 쟤보단 낫네요.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쟤보단 내가 상황이 나은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셨는지 다들 좀 많이 좀 따뜻해지셨더라고요. 그럼요. 네, 제가 나만 잘났다 막 이런 게 아니고 난 더 멀리 물려있다. 힘내자 네. 하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네. 힘들 때는 사이가 좋아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많이 날수록 힘든 거지 서로 네. 어려울 땐 괜찮아요. 네. 팽돌이님도 일부 네. 물려있다고 하십니다. 네, 아니. 다들 안심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많이 물려 있습니다. 많이 물려있다고 하십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네. 거시를 좀 중요하게 팩터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시를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차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정책, 금리거든요.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은 전쟁이 터질 줄 몰랐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네, 충격적들이 변수가 오면 생기고.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파월이 이번에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적 그림으로서 좋은 그림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걸 보고 지금 이제 상승력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구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4년마다 왜 올랐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4년 주기잖아요. 물론 4년 주기지만 그때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유동성을 주니까. 그래서 그 사이클이 항상 맞으니까 요번에도 네. 지금 보면 저희는 대선하고 물려 있고 네. 아시겠지만 대선 있는 해에는 주식도 항상 좋고 네. 코인도 좋고 그리고 지금 더 좋은 건 뭐냐면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네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 경기를 부양해야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동성을 풀어줘야죠.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의 모든 연금은 그죠? 다 주식 계좌에 들어가니까. 네네. 표심은 항상 주식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도 자사주 매입하고. 오늘 뭐 싶어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자사주 매입한다고 뭐 네. 뉴스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게 사실은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포장을 네. 해야 되고 네. 재선을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한테 유동성을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들었는데 네. 우리가 작년에 그 저번 사이클에서 부처빔을 한번 맞았잖아요. 네네. 그 정도가 요번이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그때는 한 50%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관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와 있고 네. 옛날보다는 이제 시청이 커졌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지는 거니까. 근데 알트는 진짜 세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알트는 맞았죠. 진짜 되게 아플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알트 비중이 50%여가지고 지금 많이 맞았습니다. 네. 알트 비중이 50%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는- 근데 물려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네. 저는
그때 언제지? 그쵸. 56,000 찍었을 때 네. 오히려 좀 추매를 좀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조금 더 네, 사시고. 저도 좀 샀다가 저는 쫄보라 또 조금 올라가길래 또 팔았어요. 알트 좀 샀다가 이거 반등 한 번은 주잖아요. 기술적 그쵸. 반등. 네, 네. 맞아요. 이거라도 좀 먹어야지 하고 또 좀 먹고 좀 팔았습니다. 네, 저는 쫄보라서 네, 거기서 추매하고 그냥 쭉 가져가시려고 또 생각하시는 저는 매도를 거의 잘 안 하고요. 한번 사면 네, 그냥 팔 때 한 번에 다 파는 스타일인가요? 그렇죠. 올 매도죠. 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상남자네. 분할 매도도 하는데 네. 이제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네. 그 원칙들이 있는데 그래서 비트나 뭐 만약에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마지막에 올 매도. 일단 알트 먼저 털고 네. 비트나 이더는 마지막에 올매도. 털고. 그 알트도 나중에 봤을 때 올 매도.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스타일이 일단 물리면서 들어가는 스타일인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책에서 봤는데 네. 이더리움 뭐 눈물의 물타기 얘기를 봤거든요. 네, 와 네. 이거 보면서 진짜 이분 대단하시다 하면서 진짜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장에 사실은 네. 그 멘탈을 잡아주는 책 중에서 저희 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그럼요. 이유거든요. 저희는 최고입니다. 진짜 전문가라기보다는 투자가 입장에서 네. 여러분 입장에서 사실은 책을 쓴 거고요. 네. 초보자 입장에서 아니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쓴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눈물 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다행인 거는 이제 이더리움에 물을 탄 건데 네. 제 나름대로는 2017년에 장에 들어와서 네. 그래도 가장 유망한 게 뭐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쨌든 자산 가치는 있지만 쓸모는 네. 없는데 네. 이더리움은 뭔가 갭도 있고 뭔가 쓸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이더리움이 더 유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 뭐 이더리움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네. 승부. 2018년에 보니까 갑자기 220만 원 정도 갔던 이더리움이 뭐 200만 원 되는 거예요. 네. 아유 싸지. 네. 그래서 이제 또 사고 150만 원 되니까 아유 싸지. 네네. 그래서 또 사고 100만 원이야? 아유 이건 세일이지. 그냥 이 정도는 뭐 네. 그죠? 뭐 있는 거 다 해서 또 사고 네. 이제 50만 원쯤 되면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프죠. 후달리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도 네. 아니야. 이 정도 떨어지면 네. 그냥 자발투도 아니고 시총 2등인 이더리움이고 네네. 비탈릭을 믿자. 그래서 이제 저희 남아있는 마통에 있는 돈 다 갖다 끌어다 넣고 B2 하셨네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비투죠. 네. 비투하면 안 되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경험이 없어가지고 모르니까. 네,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30만 원 되니까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보험 다 깨고 네. 적금 다 깨고 네. 다 넣고 네. 또 울고 음. 또 20만 원 돼서 또 이제 뭐 있는 돈 또 다 넣고 네네.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네. 근데 9만 원 되고. 야, 거기에서 또 반토막이 났을 때는 네. 솔직히 빵원 될 것 같잖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맞습니다. 네. 진짜 내가 전 재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빵원 된 코인이 사실 너무 많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네, 맞아요. 2018년 막 이때 네. 그냥 뭐 한 반 이상은 빵원 됐을걸요 아마. 상패된 것도 있고요. 네, 대부분 뭐 그냥 없어진 것도 있고. 거의 99% 뭐 다 이랬잖아요. 마이너스. 네. 그때 얼마나 진짜 무서웠을까요?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90%가 넘는다는 거는 네. 사실은 마이너스 한 96% 맞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저는 생각해도 한 50% 정도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그래 많이 떨어져도 70%다. 왜냐면 네, 비트도 보통 이제 빠지면 그 정도 빠지는 네, 거라고 네. 생각했지. 90%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끝없는 물타기는 승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한 패배인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신념과 네. 그다음에 저의 공부와 네. 그다음에 제가 W라고 믿었던 새로운 거라고 믿었던 저의 그 신념이 다 무너지는 순간은 한강을 가야 되나? 그 생각까지도 많이 하고 네. 이제 어쨌든 가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되게 힘들게 한 거잖아요. 근데 비밀로 하신 거 아니에요? 비밀로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다 이제 들킬 거니까. 들켰어요? 그러니까 안 들켰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네. 결국은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또 왜 이렇게 빚이 많냐고 또 물어보면. 네네. 사실을. 그래서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물을 탔지만 정말 한강을 가야 되나. 지금보다도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비교도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랑. 그때는 전 재산을 다 빚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네. 근데 확신도 무너지고 모든 게 힘들었지만 근데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큰 수익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제가 200만 원일 때 쭉 떨어진 거 내버려 두고 네. 그냥 나중에 제가 400만 원에 팔았는데 그럼 2배 수익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물을 계속 타다 보니까 평당이 40몇만 원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걸 400만 원에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10배가 됐네. 그죠. 그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정말 10배보다 더 힘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신적
그 에너지와 육체적 에너지를 한뼘때리에 쓴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정적으로 힘들면 몸이 피곤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울증으로 아픈 사람들은 정말 몸이 아픈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여윳돈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없어도 되는 돈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런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정말 피 같은 돈인 거고. 네, 그럼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본이 주인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물질 만능주의자는 아니지만 네. 자본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네. 월급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거는 저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있는 건데 네. 그걸 한꺼번에 다 잃는다는 거는 나의 시간과 건강을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그리고 좀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확신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제일 속상한 거죠, 사실. 네, 너무 힘들었죠. 근데 정말 제가 그 책 읽고 대단하다고 느낀 게 보통은 그쯤 되면 무너져가지고 아, 내가 틀렸구나 하고 팔아버린 게 보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물리고도 2년을 더 가져갔다는 게 네.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빵원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을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어떤 생각으로 그걸 계속 가져가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엔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다가 계좌 뭐 이렇게 안 보는 그, 거죠. 네, 어플 삭제? 네, 삭제까지는 아니어도 안 보다가 네. 그래도 어쨌든 9만 원을 찍고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조금씩. 음.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쨌든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 네. 일단은 내가 틀린 건 아니니까 네. 어쨌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60살까지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퇴를 늦추자. 2, 3년 더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 그러면 일단은 버는 거에서 조금 일부라도 물을 조금 더 타자 뭐 이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때 생각은 이거를 버틴다기보다는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어쨌든 엉뚱한 거에 물 안 타고 네. 이더리움에 물을 탔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물려도 비트에 물리는 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는 이더에 물리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물리더라도 좀 좋은 자산에 물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 부동산 투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 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좀 낫지만 뭐 작년 재작년 하락장 왔을 때 네. 떨어졌을 때 팔고 싶거든요. 근데 코인은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아무도 안 보러 와요. 그렇죠. 못 팔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물려서 결국에 또 상승장에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돈 버는 원리가 일단 좀 물려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사물놀이라고 사면 물리는 놀이. 사물놀이. 좋은데요? 네, 근데 일단 사갖고 물려야 돈 네. 버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상승장 투자가 좀 익숙하니까 네. 사자마자 빨간색 돼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안 그러면 마음이 되게 불편해하고. 네. 네, 그래도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좋은 자산에 물리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저처럼 좀 오래 하다 보면 네. 안 믿겠지만 음. 파란불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제가 쓴 책 중에서 본인이 네. 제일 편한 게 모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을 믿고 네. 모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네, 계속 마이너스- 물리면서 모아가는 네, 거죠. 근데 뭐냐면 사면서 개수를 늘리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빨간불이 아니니까 계좌도 잘 안 봐도 되고. 네, 네. 근데 진짜 분할 매수할 때 그 묘한 감정이 있어요. 오르면 얼마 못 샀는데 오르면 이게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데 기분 네. 별로 안 좋고 맞아요. 떨어지면 이게 묘한 쾌감이 있거든요. 네, 모아가는. 시드가 있으면. 네, 모아가는. 그래서 좀 현금이 있어야 돼. 맞아요. 네, 좀 모아가는 즐거움이 좀 있어야지 몰빵하면 진짜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가 언제부터 봄이야? 아니 언제부터 여름이야? 네. 며칠부터 봄 할래?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네. 왜냐면 명확한 기준은 없잖아요. 네, 이쯤 더워지니까, 그죠? 그래, 우리 그러면 6, 7, 8은 여름으로 하자. 네, 그럼 네. 6월 1일부터 그럼 정확하게 여름 시작이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와서 매집하는 과정에서는 네. 정확하게 지금이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네, 네.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려서 분할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만하면 싸다 네. 하면은 그냥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천만 원부터 샀죠. 4천만 원부터 계속 물려가는 거죠. 4천, 마이너스 50%부터. 네, 4천, 뭐 3,500, 그다음에 계속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4천, 3,500, 3천, 2,500, 2,100까지 전 최하점에서 샀거든요. 걸어놓은 게 네네. 다 사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계속 분할 매집을 하는 거죠. 음. 그거를 1년 동안.
그러니까 평단이 그러면 2,8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작전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설명서가 있어야 되고 교과서가 있으면 좋잖아요. 매뉴얼이 있어야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매뉴얼을 만들려고 투자 설명서 같은 느낌으로 네. 요번 사이클은 지금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물려서 당할 수 있지만 네. 혹시 다음 사이클이 한 번 더 있다면 이 주기에는 뭘 하고 이 주기에는 뭘 하고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네. 그럼 좀 더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썼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